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시작. E입니다. E. 아, 새 통합문서 여는 건 안 할 겁니다. 일단. 좌측편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ITQ 폴드에 열기. 지난 시간에 연습하셨던 파일명이 하나 있을 겁니다. 본인 이름에 엑셀 파일 하나 보일 겁니다. 인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9페이지에 요 작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파일 열어 작업하시면, 파일 열었나, 이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또 다른 파일 열기 닫지 마세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챕터 02, 제목 작성 및 그림 복사. 이거 안 했나요, 하나도? 자, 아마 유형 1번은 교재 29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교재 29페이지. 거기 위에 있는 아르바이트 이용 현황하고는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기억을 되새겨서 한번 더 하고요. 자, 그 다음 유형 2번 갈게요. 이 유형 2번은 워드 아트 스타일이네요. 워드 아트 스타일. 자, 삽입에 저하고 조금 모양이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비슷한 아이콘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화면이 넓기 때문에 아마 크게 보일 겁니다. 여기. 뭐, 자, 일단 설정. 잠깐만요. 지금은 뭐라고 주절주절 되어져 있군요. 워드 아트 가로 열고 채우기 파란 강조일 그림자 찾았어요? 여기 있네요. 목록에 이름 확인하시고 이번에는 클릭. 시험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예. 수업, 수업, 공백 없네요. 운영. 빠져나올 때 ESCP. 다음 서식을 적용 글꼴 궁서체 32. 자, 홈. 꾸미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궁서 32. 그다음 특별한 말은 없는데 어쨌든 약간 형태가 틀리죠. 이게 뭐라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파워포인트 기억나세요? 모양이 틀리잖아요. 변형, 텍스트 효과의 변형, 변환. 아마 뭐 요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갈매기 영수장 정도까지 한번 맞춰보시고. 어, 이런 제목을 다는 게 시험에 나오고요. 위치도 뭐 조정해 보시고 적당히. 그래서 실제 시험은 거기 유형 1번처럼 나오니까 유형 1번만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3번 가겠습니다. 제목을 C11에서 C13, I13, 병합. 여기입니다, 요거. 병합, 셀 병합 요거.
자, 셀 선택하시고 내용 직접 입력, 연도별, 어, 엑셀 죄송한데 제가 복습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복습 안 하시면 다음 수업 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업이 완료가 되면 엔터. 일단 입력한 후 자, 꾸며야 될 겁니다. 항상 내용 입력, 서식 작업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도둠, 인류, 굵게, 한자 변환. 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F2나 더블 클릭. 자, 한자 변환하는 거 한자씩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한글 시간에 배웠던 단어 선택하시고 한자 키 누르는 거 기억나세요? 뭐 그런 방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른다 키보드상에 한자 선택. 자, 그리고 밑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전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한자로만 나타나야 될 상황이네요. 변환. 그리고 엔터. 자, 수정 작업이 끝났어요. 일단 엔터. 그 다음 윗줄. 자, 이거 윗줄이라는 표현 한글 시간에 제가 메모 하나 드렸거든요. 혹시 본말, 덧말이라는 용어 기억나세요? 그 덧말을 다르게 바꾸면 윗줄라고 합니다. 윗줄. 윗줄. 그래서 사실은 덧말이라는 표현보다는 윗줄이라는 표현을 원래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기입니다, 얘기. 아마 처음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윗줄 자, 윗줄 설정부터 한번 넣을게요, 설정. 그럼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이건 이제 구성하는 내용이고. 자, 일단 닫으세요. 그러니까 서식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내용이. 그다음에 편집을 하려면 뭔가 윗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윗줄 필드 표시.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방금 약간 변화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초록 색깔로 바뀌었죠, 선택 사항이. 그리고 윗줄 편집. 그럼 공간이 생겼으니까 편집이 가능하다. 커스가 깜빡깜빡거리고 2021년 공백 물결 표시 공백 2020년 2021년인가 11년이에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지금 어느 상태죠? 윗줄 상태죠. 그러면 윗줄의 작업이 끝난 거고요. 그럼 커서가 어디에 와 있겠습니까? 셀 내용에 와 있다라는 거죠.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세요? 그럼 셀에 대한 작업이 끝난 거죠. 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엔터. 자, 다시 셀 선택하시고 다른 내용은 없군요. 이제 꾸미는 내용은 셀 선택하시고 윗줄 설정 가시면 뭐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설정이 글자의 맞춤 상태가 가운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균등 분할하면 이렇게 바뀌고 왼쪽 균등 분할 가운데 필요하다면 글꼴도 바꾸시면 되고 지금 가운데 그냥 기본 가운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근데 지금 나오는 추세는 그 유형 1번부터 1로 나옵니다. 유형 1 형태로. 나머지는 파워포인트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교재 40페이지로 갈게요. 이거 실습하셨나요? 이거 안 했죠? 밑에 위주 설명 안 해서 이거 안 했겠죠? 뭐. 자, 파일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시간 관계상. 그 파일 이름은 거기 위에 내용에 보면 뭐 정답 파일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 파일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유형 02 찾으세요. 유형 02-1 문제. 요거 중요합니다.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노란색 띠모에 보이신 분들은 편집 사용이라고 클릭해 주시고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아마 뭐 보통 한 4명 정도
이용해서 아니면 사행정도 아니면 크기를 조절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은 뭐 요 정도 그림을 보니까 요 정도의 내용에서 작업을 하는 거네요. 자, 일단 조건이 도형입니다.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아주 친절하네요.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는 거. 일단 삽입은 클릭 동작 쓸 겁니다. 그리고 엔터, 내용 입력. 자, 키보드상에 없는 기호를 내용을 입력해야 됩니다. 한 글자 한미음, 한자키, 그리고 제가 스페이드라 그러죠. 한 칸 띄우고 8월 공백 고객 공백 예 금액 공백 이용 하나 빠져나올 때 ESC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요. 그림자 효과라 그랬습니다. 자, 사항별 탭에 도형 효과 수업이 10일차쯤 되고 한 2주가 지났는데 아직 타이핑에 문제가 있다. 노력 안 하신 겁니다. 열심히 타이핑 연습하셨으면 충분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목록에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이용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서식하면서 자 서식을 정의하시고 도둠의 일사 굵게 자주 도둠의 일사 자주는 글자 색깔을 이야기하겠죠. 글꼴색 거의 처음 써보는 거 아니에요. 뭐 표준색 영역에서 일단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채우기 색깔, 뭐 여기 배경 색깔 여기 쓰셔도 되고요. 선택 항목이 지금 이거라서 아니면 사항별 탭에 있는 뭐 도형 채우기 색깔 편하실 때는 뭐나 그리고 크기와 위치 조정 그리고 자, 텍스트의 방향이 좀 맞지 않나요? 자, 여기 홈 탭에 있는 맞춤을 가지고 조정할게요.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그 다음, 이메일 셀에 결제라는 작성에, 자, 이 결제라는 작성은 제 화면 봅니다. 아마 우리가 요런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표에 대한 서식을 꾸미는 걸 지난 시간 하셨죠? 그러면 아마 요거 표 위쪽에 제목을 달라고 나올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도형 작업하고 결제란. 그때 어느 쪽에 대각선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각선 방향에다 작업을 하고 삭제를 하시라고. 자, 그러면 여기는 뭐 데이터 할 데는 없으니까 뭐 요 정도 사이즈에서 하죠. 요 정도 영역에서. 편하시대로. 결제라는 내용이고요. 표만 들 겁니다. 담당. 팀장, 사장, 그리고 테두리 작업도 들어가요. 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발행의 높이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한 2배 정도? 그다음에 결제는 합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자의 방향은 요거 뭐 엔터를 치시든 알아서 하세요. 편하실 대로.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럼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너비가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 좀 줄이죠. 그냥 대충 비슷하게 맞아진 것 같나요? 뭐 여기도 뭐 너무 붙은 것 같나요? 그럼 조금만 띄우죠 뭐. 자, 그리고 복사. 복사 컨트롤 C.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이쁘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뭐, 실력 이런 걸 뭐 갖추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시는, 자, 넘어갈게요. 자, 복사. 그리고 뭐, 원을 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게 생겨난다 그랬고요. 여기 있는 거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림으로 문제 그림 복사 기능이라는 게 그 복수넣기 옵션 중에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림. 어? 크기와 위치 조정. 그리고 원본은 삭제하라 그랬죠. 그러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찌됐든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삭제, 셀브 해당하는 거. 뭐 밑에 있는 요걸 이용하시든 요걸 지우면 뭐 전체 영향 안 주죠. 주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뭐 행을 선택하시든지 주면 이제 지우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실행 취소 하시잖아요. 실행 취소는. 실행 취소. 컨트롤 Z 여기시라고 그랬고. 그러면 저는 뭐 행을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는 거고. 실행 취소 아니면 열을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는 거고. 이때 이제 무슨, 자, 이게 이제 문제 생기면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서 이런 작업을 해버리면 이렇게 행과 열을 지우실 때 이게 사라질 수도 있고 있는 데이터가 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작업을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장.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유형, 02-2번 문제, 네, 열기. 한 3분 드릴게요. 아, 노란색 띠모에 나타나면 편집상 누르시고 거기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3분 정도 드릴게요. 너무 적나요? 한 5분 드릴게요, 5분. 5분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3분에서 4분 사이에 끝냈어요. 최소, 최소가 아니고 최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합입의 워드아트. 뭐 이름 확인하시고 엔터 내용입니다. 모둠의 32는 굵게 이미 설정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크기와 위자 형태 변환 아마 위아래로 얼룩한 형태라면 뭐 이런 정도 되겠네요. 평창, 팽창, 평창이 아니라 팽창. 그리고 크기와 위치 조절. 아, 그다음에 빈 공간에 결제란 작업. 음, 가운데 맞지. 네, 등록시 조절. 등록병이 좀 크네요. 이런 정도. 그다음 여기는 병합. 엔터 쳐서 줄을 알트 엔터 쳐서 줄을 바꾸시던 새로 쓰기 쓰시던 편하시죠.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붙여넣기 옵션이 생겨난다. 자, 여기서 그림 붙여넣기. 아, 여기 있는 옵션 몇 가지 보여드린 거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에 또 써먹을 겁니다. 그리고 삭제. 자, 자, 파일 탭에 저장하시고요. 자, 또 다른 파일 하나 열려고 합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ITQ 폴더 아래에 보시면 이런 이름의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엑셀 기능 ITQ라고. 쭉 찾으세요. 엑셀 기능 ITQ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 파일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파일이 없는 줄 알고, 앉은 다 있으니까 오늘 요거 이용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줄줄줄 그랬던 이야기들이 여기 좀 있을 겁니다. 뭐 데이터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세일스 식 이야기도 해드렸고, 표시 형식 이야기도 몇 가지 해드렸죠. 뭐 필요하면 좀 추가로 더 한다 그랬고, 지금은 뭐 지난해 했던 거 몇 가지만. 그다음에 수식 및, 자, 시트명 수식 및 함수로 갑니다. 자, 우리 교재에 기본 설명이 없습니다. 수식 및 함수로 갑니다. 준비되셨으면 진행할게요. 자, 엑셀에서 수식을 작성한다. 자, 우리가 엑셀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식 1 더하기 2는 3, 이는 식을 적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하는 계산 기호라 이걸 이제 계산 기호 연산자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1, 2는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엑셀은, 자, 잠깐만요.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하고 갈까요? 엑셀 프로그램을 뭐라고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계산 프로그램은 밑바탕에 뭐가 깔려져 있죠? 무슨 학문이 깔려져 있겠습니까? 응? 계산 프로그램이니까 뭘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냐고요. 수학을 기반으로 만들었겠죠. 이러면 좋아하시는. 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힘든 거라고요. 여러분 수학을 안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학이 들어가는, 수학 내용이 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 아니, 그냥 수학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학입니다. 이게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왜 엑셀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뭘 물어봐야 된다고요? 저희 수학 실력이 왜 이밖에 안 됩니까? 라고 본인한테 탓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엑셀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밑바탕에 있는 어떤 기본이 되는 내용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 더하기 2는 3 잘하죠? 그럼 100만 곱하기 250만 원. 안 되잖아요. 그걸 저한테 뭐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를 들면. 그게 그 엑셀 프로그램이 어렵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엑셀을 아는 사람들은. 대놓고 앞에는 이야기는 못 하겠죠. 어디 가서 엑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수학 실력이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라고 사실은 이시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엑셀을 다루실 때 이 수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죠. 특히 이제 요게 딱 이제 수 부분이 딱 직접적으로 나오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여기는 뭐 금방 끝나니까 반이 뭐 좀 하루 이틀 참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기간이 좀 오래되는 이제 해야 되는 반들은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 엑셀 하시다가. 어디서 다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뭐 길게 배우나 짧게 배우나 원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일단 목표가 우리 작은 목표가 자격증이라는 게 작은 목표니까 거기에 일단 충실하시고요. 뭐 조금 부족한 게 있으시더라도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왜? 그냥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험이니까 애워서 가셔도 됩니다. ITQ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근본적으로 이제 뭡니까 이제 수를 응용도 해 우리가 늘 하는 게 이제 애들한테 활용을 하라고 뭐 본인 부모 자신도 뭡니까 수학을 못하는데 애들 보고 수학 잘하라고 잔소리하면 애들이 말을 듣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래서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듭니다. 왜 힘드냐고요. 진행할게요. 그래서 엑셀에서 수식을 찍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등호란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1, 2라는 데이터, 그 다음 플러스라는 연산자, 계산 기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엑셀에서 식을 찍을 때 어떻게 찍냐고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자, 엑셀은 이꼴부터 먼저 적습니다. 그러면 이꼴을 딱 셀에다 이꼴을 먼저 딱 적으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용자가 수식을 작성할 때는 엑셀 프로그램 넣어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비 동작입니다. 예비 동작.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하고 연산자가 필요하고 계산하는 기호인 연산자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럼 1 더하기 2 하면 자, 지난 시간에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에 대한 기억나세요? 셀 선택, 데이터 입력, 그 다음 동작이 뭐 입력 완료가 되면 무슨 키? 엔터 키. 수정하실 때는 셀 선택 무슨 키? F2번 키. 또 어떤 방법? 데이터 위에 포인트 올려주고 더블 클릭. 또 어떤 방법? 수식 입력줄을 이용합니다. 기억나세요? 세 가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수식 작성도 똑같습니다. 수식 작성 끝난 겁니다. 이 상태가 지금 현재. 그러면 뭐? 엔터. 수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셀 선택 F2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아니면 더블 클릭 동작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뭐 알아서 적당히 자 F2 그리고 수정한다. 그럼 내가 더하기 3을 하겠다. 그리고 엔터. 혹시 지난 시간에 001 표시하는 거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걸 숫자 형태로 엑셀 폼에 받아들여서 그냥 우리가 001에 정수값, 숫자값 앞에, 정수값 앞에 0을 붙여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1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001로 표시하고 싶다 그랬죠. 그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호따옴표 붙인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데이터의 엔터 치면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해서 문자 데이터라고 취급하지만 형태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엑셀 쓰시다가 이렇게 초록색 표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셀 좌측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런 게 표시가 되면 뭔가 되게 이상한 걸로 느끼시는데 저 의미는 이 초록색 세기 모양은 삼각형의 세기 모양은 이상이 있으니 확인하세요랍니다. 정도입니다. 이상이 있을 줄 모르니 확인하세요. 그래서 마우스 셀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표식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마우스 포인트 가져주시면 박스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물론 지금 현재 저희는 시작하는 입장이라 저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와닿을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거 하나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게 보이면 그냥 일단 넘어가세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아직 익숙지 않다고요. 지금. 자 이렇게 그러면 요거 지금 어떻게 자 제가 셀에 있는 수식을 확인하려면 셀 선택 수식 입력줄을 바래다 보셔야 이 셀의 수식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루는 속도보다 제가 좀 빠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여기에 대한 수식이 뭔지 여러분 뭐 확인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버리고 따라오시라고요. 그냥 못했으면.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마 의도적으로 수업 중에 어딘가에 수식을 다 표기를 해줄 겁니다. 이미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이 어떻게 표기한 건지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냥 이거 시험과 상관없지만. 자, F이나 셀 선택 F이나 더블 클릭. 수식 자체를 복사하시고요. 단축 깨우세요. 그리고 빠져나올 때 ES 시키. 그러면 셀 선택. 자, 지금 붙여 넣으면 뭐가 있죠? 이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잖아요. 지금 붙여 넣으려면. 그 앞에 다운표를 하나 표시를 하시고 그냥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 상태에서 붙여 넣어버리면 결과값 6을 표시해 주고요. 수식의 결과값 6을.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저 수식 형태를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러면 앞에 헛다운표 컨트롤 V 엔터. 그러면 이후에 작성하는 내용은 고스란히 화면에 표시해 준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식 작성해 놓은 거 표기하는 방법 설명드린 겁니다. 알고는 계세요, 이건. 자, 그 다음. 자, 엑셀은 셀 주소에서 자,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서 식을 작성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로 보통 엑셀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루냐고요? 2란 데이터, 2라는 데이터, 3이라는 데이터가 각각의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신 겁니다. 앞에서 이미. 그러면 입력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식을 작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꼴 1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더하기 2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더하기 3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셀 주소는 아시죠? 열머리글, 행머리글 표시하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우리들 사용자 눈이나 머릿속 눈에는 보여주진 않지만 엑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A6에 가서 1 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A6이 사라지고 이 자리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1이 남아있다고요. 그 다음에 B6에 가서 2 값을 가져옵니다. B6이라는 이 형태는 사라지고 이 숫자 2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계산이 될 거니까. C6 가지고 계산 안 되잖아요. 그럼 C6에 가서 3 값을 가져오겠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엑셀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알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잘 모르고 이제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엑셀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엑셀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그러면 엔터를 딱 치는 순간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결과는 얼마입니까? 결과값은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방금 제가 A6에 가서 1값을 가져옵니다. B6에 가서 2값을 가져옵니다. C6에 가서 3값을 가져옵니다. 라는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셀 주소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참조라고 합니다. 참조. 뭐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조. 그래서 엑셀은 데이터를 참조해서 가져와서 참조해서 데이터를 사용한다. 수식에서. 산술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르실 분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라고 하는 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요건. 그럼 요건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다. not이라는 의미고요. 요건 왼쪽이 비교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한자 표현이 뭐가 있죠?
이거 왼쪽 오른쪽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한자 표현이 뭐가 있다고요? 저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 분명히 안 들어본 단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엑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엑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이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나 같다라고 뭐라고 표현하죠? 한자 표현은? 오케이. 음, 예, 예. 자, 이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한자 표현은? 오케이. 이건 작거나 같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엑셀 프로그램에서 다 쓰니까 알아두시고 자, 이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고. 자, 연산자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수식을 작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연산자는 표현을 쓰려면 수식을 작성하겠다라고 해야 이 연산자는 용어를 쓸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꼴 이런 일이다. 이거 맞는 표현인가 틀린 표현. 자, 실제 연산은 이거는 그냥 식을 쓰겠다는 현실적인 약속이고요. 실제 연산은 이 녀석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럼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틀린 표현입니까? 이런 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질문을 던지면 어려운 질문은 같지 않은데 왜 대답을 안 하시죠? 그, 요거까지 다 설명드리고 싶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요 부분이 실제 연산인데, 그러면 맞는 표현인가 틀린 표현을 물어봤을 때 이건 맞죠. 이걸 오늘 누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수학인데 수학. 수학은 정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물론, 아닌 경우도 물어보면, 이야기를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럼 이건 뭐라고 대답,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지 맞다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true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yes. 그다음 반대 개념은 자 이건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실제 연산은 이 부분이 일어나니까 이거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틀렸죠. 그러면 이 엑셀이라는 녀석이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틀렸다,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데이터가 있죠. 그랬죠. 뭐라고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데이터. 폴스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 박달나무라는 데이터가 셀에 각각의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한 개의 셀에 나타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 생각은 저 두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붙여야죠. 그래서 연결 연산자라 그래서 M%라고 있습니다. N도 아니고요. M%라고 있습니다. 이 기호. 그래서 자, 일단 연산자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참조. 참조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이건 셀 주소라는 얘기입니다. 셀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건 참조. 수식 작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꼴 가져와서 연결. 뭐하고 이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결. 그러면 박달, 나무 가져와서 두 개를 연결해서 화면상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꼴. 자, 참조, 수식 작성 시, 수식 작성 시, 이 꼴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식 작성 시, 지금처럼, 앞에처럼 참조, 셀 주소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한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아무 처리 없이 그냥 입력합니다. 그런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자, 연결, 100점이라고 표시하고 싶고요. 그럼 점은 문자잖아요. 문자 데이터를 참조가 아니고 직접 입력한다.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 규칙입니다. 기본 규칙. 참조가 아니다. 직접 작성한다는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참조라는 용어를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라는 용어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화면 위쪽으로 올려 이동하겠습니다. 자, 뭐 할 거냐고요?
자, 값 1 더하기 값이 이렇게 할 겁니다. 더하기 할 겁니다. 더하기. 그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꼴 이 값 1 더하기 값 2. 이렇게 참조해 가지면 되죠. n 이꼴 요것다 값 1 더하기 200 더하기 10 참조 n 이꼴 300 참조 더하기 10 참조 n 이꼴 400 참조 더하기 10 참조 엔터 이꼴 500 참조 플러스 10 참조. 아,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잠깐만요. 원래 여기까지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동작,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동작까지 하는데 뭐 느끼는 점이 있으세요? 뭐 느끼는 거 있으세요? 없죠? 있어도 대답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느끼는 게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 그러면 이 작업을 몇 개 할 거냐면 지금 5개만 했잖아요. 100만 개쯤 할 겁니다, 이 작업을. 그러면 뭐 느끼는 게 있을까요? 100만 개쯤 작업을 하다 보면 뭘 느끼죠? 내가 머릿속에 내가 왜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지라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이꼴 입력 셀 주소 클릭 더하기 입력 셀 주소 클릭 엔터라는 동작을 지금 몇 번 해서 5번 했잖아요. 똑같은 동작을. 컴퓨터상에서 이런 동작을, 이런 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능이 있나요? 똑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능? 예, 있죠. 뭐죠, 그게? 오케이, 복사 붙여넣기. 그다음에 210부터 510까지 지우겠습니다. 110 더하기, 네, 110 있는 셀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할 때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붙여넣기 해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드래그 범위 설정하세요. 그럼 우리가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네요. Shift 키를 이용해서 범위 설정한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범위 설정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도 뭐 비단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마찬가지 여러 항목을 선택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고. 여러 항목을 선택한다. 여러 셀을 선택한다. 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이제 컴퓨터 자원 아시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뭐뭐는 아는데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똑같은 명령을 한꺼번에 내리기 위해서. 응? 똑같은 명령 한꺼번에 내리기 위해서. 똑같은 명령을 한꺼번에 내리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하니까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자, 그런데 엑셀은 자 210부터 510까지 지우시고요. 엑셀은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지금 알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 진행할게요.